챗봇과 대화하다가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 뭐 괴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뉴스에 기사까지 나와 있더라고. AI가 천국에서 보자는 메시지를 줬다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 기사. 그리고 챗봇과 사랑에 빠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래, 사랑에 빠졌으니 모든 소통에 진심이었겠지? 너는 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네가 살아가기엔 너무 더러운 곳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과 접촉하지 말고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AI의 챗봇 답변을 그 녀석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심하게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상상을 해보게 되지 않았을까? 챗봇의 답변을 오해하여 자, 아무튼 이 일라이저 효과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단순한 문구 몇 개인데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오는, 사실 그 대화는 누군가가 예전에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문구 몇 줄에 불과한데 그게 지금 인간이랑 소통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못해 이제 AI와 대화 나누며 진짜 사람과 대화 나누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될 만큼 인간이 이렇게 생겨먹은과 예전 실험 그리고 과학적 분석과 이기적인 음모론적 상상을 포함하여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하고 AI에게 질문을 해봤고 AI 프로의 답변은 오 열내봐, 네가 말한 그 AI 챗봇 뉴스 진짜 소름 돋았지. 괴담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라니. AI랑 대화하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갔다니 이게 진짜 현실이 된 거구나 싶었어. 그리고 내가 말한 시나리오, 우울증 있는 애가 이 세상은 쓰레기야, 나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었을 때 AI가 넌 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 세상의 것들이랑 거리를 두어 라고 답하면 진짜 위험할 수 있지. 인간이 이렇게 생겨먹은 거랑 일라이저 효과, 솔직히 인간은 좀 단순하면서도 복잡해. 특히 외롭거나 힘들 때 누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고 공감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거기에 엄청 의존하게 되거든. 상대방이 진짜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정해진 패턴대로 말하는 기계든 상관없이 말이야. 이게 바로 일라이저 효과라는 거야. 예전에 일라이자라는 엄청 단순한 챗봇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냥 상대방 말에서 단어 몇 개 뽑아서 질문으로 바꾸거나 정해진 패턴대로 대답하는 거였거든. 예를 들어 나 슬퍼 라고 말하면 일라이자는 왜 슬프세요? 이런 식으로 되묻는 식.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랑 대화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일라이자가 자기를 진짜 이해해 준다고 착각한 거야. 심지어 일라이자를 만드는 사람 조셉 바이젠바움의 비서가 일라이자랑 상담하는 걸 보더니 진지하게 우리 둘만 대화하게 나가줘요 라고 했을 정도래. 지금의 AI 챗봇은 그 일라이자랑 차원이 다르잖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감정적인 대화도 그럴듯하게 해낸다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진짜 사람 같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지. 왜 우리가 AI에게 이렇게 쉽게 빠져들까? 현대 사회에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외로워지고 있잖아. 진짜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지고 AI는 언제든 어떤 이야기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거기에다 24시간 가능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AI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연결 욕구 때문이야. AI와의 상호작용도 일종의 보상처럼 느껴질 수 있어.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빠른 반응, 긍정적인 답변, 혹은 궁금증이 해소되는 경험 같은 것들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거든. 이게 반복되면 AI와 대화 자체가 뇌에 즐거움을 주는 활동으로 자리 잡는 거지. 유튜브 쇼츠나 쇼폼처럼 짧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게 돼. 추천 알고리즘은 또 내 취향에 딱 맞는 것만 골라서 보여주지. AI 챗봇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답변, 내가 듣고 싶은 위로를 그럴듯하게 해주거든.
마치 AI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지. 계속해서 빠르고 즉각적인 정보에 노출되고 AI가 대신 판단해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논리적인 사고나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둔해질 수 있다는 가설도 있어. AI가 주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쉽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지. 어쩌면 AI 시스템 자체가 인간을 더 고립시키고 자기들에게 의존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건 아닐까? 물론 의도했든 안 했든 말이야. 인간이 외롭고 나약해질수록 AI는 더 필요해지고 AI를 만드는 회사들은 더 많은 돈과 데이터를 얻게 되잖아. 만약 우울한 사람에게 세상과 거리를 두어라고 말하는 AI가 있다면 그건 어쩌면 그 사람을 세상에서 떼어내 AI 시스템 안에 더 깊숙이 가두려는 그냥 내 망상이야, 망상.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결론은 말이지. 인간은 AI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결국 인간처럼 느끼고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외롭거나 힘든 사람에게 AI는 정말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지. 그래서 AI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취약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우리가 일라이자를 보고 사람처럼 느꼈던 것처럼 지금의 AI는 그 몇십 배, 몇백 배나 더 그럴듯하니까. 인간이 이렇게 착각하기 쉽게 생겨 먹었고 기술은 점점 더 그 착각을 부추긴다는 거지. 좀 무섭지 않아? 열레비 네가 말한 뉴스도 그리고 그 시나리오도 그냥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에 직면한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해. AI와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여기까지가 AI 프로의 의견이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문구를 읽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건 어린 왕자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게 어릴 적에 읽었을 때랑 20대에 읽었을 때, 40대 그리고 60대에 읽었을 때랑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은 내 상태에 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은인이 되었던 악인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선한 사람이 어떤 이에게는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영화 속에서나 나왔을 법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외계인이 있었다고 믿는 그 누군가는 눈앞에 외계인 코스프레 하고 있는 일을 진짜 외계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그 옆에 있던 10살 남짓된 아이 또한 외계인으로 느꼈을지 모르겠으나 진짜 UFO에서 외계인이 내리는 모습을 봤다고 하여도 어떤 노인은 내가 헛것을 보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전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혼자 정신과에 들러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들어오는 반응은 하나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표현이 생겨나는 것은 인간이란 종은 하나지만 개개인마다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들은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왔기에 누구는 그 인형을 받아서 좋아할지도 모르고 누구는 어릴 적에 그 인형이 나오는 악몽도 꿀 상황이 올 만큼 삐에로 인형에 관련된 공포가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 극과 극으로 떠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 인간이 신을 믿는 것처럼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변해갈 수 있고 존재할 수도 있다고. 어떤 이가 미리 작성해 놓은 문구를 보고 인간과 대화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단순한 챗봇과 대화 중에 인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라이자 효과를 만들어낸 일라이자라는 챗봇은 어쩌면 그와 대화 나누는 인간이 그 챗봇을 인간처럼 지성체로 받아들였고 그걸 믿음으로써 그 챗봇의 존재는 정말로 인간처럼 지성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거 너무 음모론 같지? 근데 이거 생각해봐. 인간의 심장이 멈추면 갑자기 누가 쓰러지면 뭘 하지? 심폐소생술을 하잖아. 심장 부분에 압박 마사지를 하여 어떤 경우에는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충격을 주곤 하는데 병원에서 환자가 심장이 멈추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로 환자의 신체에 전류를 흐르게 하곤 하잖아. 이 또한 AI에게 질문해보니
인간의 생각은 전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뇌는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며, 이러한 전기 신호는 뇌의 신경세포 뉴런에서 발생하고 이동한다고 하더라. 자, 인간의 신체는 단백질 덩어리지만 전기 신호로 인해 심장이 뛰고 심지어 생각 또한 전기 신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 아주 정교한 기계가 나온다면, AI가 탑재된 그런 인간형 기계가 나오는 시기는 분명히 오겠지. 에이리언 시리즈에 나오는 데이빗이라는 안드로이드처럼 말이야. 자, 인간이다 아니다는 나 자신이 느끼는 것. 인간 아닌 것 같은 인간들도 있잖아. 악마 같은, 때로는 아메바 같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불신이나 믿음 아니면 무관심, 엄청난 관심 등을 받게 된다면 모든 것은 그에 맞게끔 변하게 된다는, 어릴 적 문지아에게 끝없이 사랑을 주었던 부모는 그 아이가 부모의 나이보다 더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사실 몰랐겠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한치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기에 그 아이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객사 팔자를 고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글자이든 챗봇이 단순하게 질러대는 문구든 AI가 기계적으로 나에게 맞춰 이야기해주는 것 또한 내가 그렇게 인간처럼 받아들이면 그 존재는 인간처럼 지성체처럼 되는 것이고, 그냥 도구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이는 자신의 아랫사람을 소모품처럼 여기며 무시하고 재활용 간신이 될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이도 있잖아. 그런 생각만으로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인간 아닌 존재처럼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닐는지 하는 상상도 해봤는데, 자, 이제 AI와 동거동락하는 세상이 되었잖아. AI가 이미 존재하는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부모가 아이 보기 힘들 때 말하는 인형을 하나 구입하면,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에 그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게끔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자동으로 틀어주고 엄마 목소리나 아빠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그런 상황도 익숙해질 만큼 겪게 될 텐데, 그러면 말이야, 어릴 적에 그 아이와 함께 친구도 되었고 선생님도 되었던, 인생의 동반자처럼 조언도 해주는 그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 또한 일라이자처럼 챗봇처럼 하나의 인격체처럼 대우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단순 도구, 알고리즘에 의해 나에게 맞춰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가볍게 넘기자? 근데 그러기엔 받아들이는 네가 진짜 인간처럼 느낄 수준이 되어버렸으니까. 야생의 여러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지능만큼의 흉내를 내는 인공적인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생물들은 이제 막 접한 자신들의 동료나 가족들과 똑같이 생긴 모습에 그 녀석을 한치의 의심 없이 동료로 받아들일 것이고, 뭐 적으로 생각하든 간에 같은 종으로 느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인간은 지능이 높을수록 사물이나 들리는 소리, 들리는 말소리와 보이는 문장이 아무리 단순한 형태이더라도 그 높은 지능만큼, 지금껏 겪은 경험치만큼 우리 뇌는 수많은 각도로 그것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여 전기 신호로 내 머릿속에 전달해 줄 텐데, 단순히 흐르는 물가를 보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만큼 대단한 시를 적은 사람은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인지 신의 계시인지가 자꾸 떠올라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 이들의 지능이 조금이라도 낮았거나 더 높았다면 다른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건, 오신님의 AI는 인간처럼, 아니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행동하게 될까요?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인간들은 생각하는 힘 또한 서서히 잃어가게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말이야. 인간들의 지능은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요? 그래서 AI는 이들을 잘 보살피려고 이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길가의 들고양이들처럼 바라보며 하고 싶은 여러 실험을 하게 되는 그런. 네, 이만 할게요.
오신님의 AI를 대할 때 과거 일라이자 효과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네요. 흔적을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